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회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속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부, 문화교육부, 복지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경제재정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부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도 경제재정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를 규정과 목표, 일반 현안 등은 수용안으로 보내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세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조 안정적인 자주지원 확보를 위한 세정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시세 징수 목표액은 4,362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1,951억 8천만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징수 목표액은 2,412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1,864억 7,2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포함에 따른 전반적인 세목별 수입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안정적 지원재정 확보 노력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차질 없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조 종이 없는 고지서 지방세 전자선발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선발 서비스화로 고지서 발행을 위한 용지구에 인쇄비용 및 우편용 등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전자선발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으로 납세자 편익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원가스 관련 주요 업무입니다. 120조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액관리를 통한 시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자세세 5,411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체계적인 세수 변동 요인 분석으로 세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활동에 세수익 특화 신용교육을 실시하여 납세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21조 다각적인 체납 처분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액 184건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예금, 급여 안내 및 부동산 판매는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카카오 알리덕 체납고지 서비스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겠습니다. 체납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상습 체납자는 적극적인 채권하고 징수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하고 체납 처분 준비, 정리 보유 등 납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 122조 맞춤형 체납 징수와 현장 준칙의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액 63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 체납 처분을 위해 행정 명령을 집중하여 번호판 명치 단속 강화, 상습 고액 체납자 가득 수색, 가산자산 운용, 우리재산 취득 징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 실태 조사관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 소관 주요 목록을 마치겠습니다. 네, 113쪽입니다. 종이 없는 고지서 지방의 전자 선발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그 세액 공개도 해주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보통 그 상위법에는 500원에서 1,600원 정도 놓고 있고 우리 이천시는 600원에서 1,600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조례에다가 이제 명시를 하게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용지나 뭐 인쇄 비용이나
절반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외국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만이면 많이요. 예. 그렇죠? 제가 보니까 22년 기준으로 한 7,400명 정도 되는데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추세가 그 다국적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렇게 그 고지서나 이런 게 그 외국어 버전으로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뭐 어느 외국어 네. 네. 뭐 지방세는 뭐그 국적 상관없이 여튼 거주해서 예, 소득이 발생이 되면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중국인지 아니면 뭐 주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외국어 버전으로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하시면서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좀 제작해서 배부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연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파악은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이나 내지는 저시력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담아서 예, 그래서 큰 글씨로다가 안내 보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면 어떨까? 또 지금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나 이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이게 작성 기준일이 언젠가요? 작성 말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성하는 작성 기준은 현재 저희가 제출하기 이전에 작성. 그럼 1월 말이나 2월 예. 중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저는 작년에 우리 본회의 때는 1,750억 정도의 지방세를 예상하셨고 이제 주민세까지 합치면 한 2,250억 뭐 이 정도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한 1,800억 정도, 한 1,900억 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현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이번에 작년에 예산 성립할 시기에 확정된 예산 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다음 달에 3월 달에 이제 최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고가 확정 신고가 되잖아요. 나온 거에 대해서 나온 거에 한 거고 지금 1,750억은 작년에 뭐 삭제가 났으니까 19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산출된 거고요. 지금 이제 23조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됐는데 과연 뭐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알아본 말은 이제 결선 정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4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서 최종 3월 달에 신고가 되어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확정돼서 나왔을 때 예산도 그 이후에 편성돼서 확정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걸 그것까지 포함해서 작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어쨌든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신기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한테 좀 보고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제 확정 신고가 되고 나면 이제 4월달이나 수경에서 반영을 하시겠죠. 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확정이 됐으면 4월달에 그러니까 4월달에 수경할 때 그 정확한 세수에 대해서 다 반영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정과는 김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1,750억을 예상했을 때는 작년 10월에 2025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고 그때는 저희가 19조를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매주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는 컨센서스로 확인해 보니까 19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해서 올해 1,750억을 예상했던 것이고 이제 최종으로 12월 말까지 내실 때 23조가 영업이익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는 2,102억 정도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고 근데 예산 잡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작년 10월에 잡았던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 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이제 4월 말에 최종 납부를 하면 저희가 이제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즉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람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 이천시 지방 소득세 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이제 확인해봐야겠지만 올해 예측하고 이제 작년하고 차이가 엄청 있을 겁니다. 올해는 하이닉스가 지방소득세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개인 소득세 내는 거에 대한 그 지방소득세가 있고 양도분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한 70~80%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70~80%? 예, 그 정확한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걱정인 게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는 만큼 또 반도체 불황이 또 올 수도 있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세입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다행인 게 지금 법이 이제 저희는 재정 안전기금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게 없어서 예산이 뭐 이제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당에다 소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저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따라서 세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전체가 저희 지방 세수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낙 하이닉스 경기에 따라서 세수 규모가 너무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정 안전화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하여튼 있는 돈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을 세워야죠. 저희가 너무 여기 의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관리사 115쪽에서 12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니다. 그 체납액 정리 목표 내용을 보니까 24년도에 2월 체납액이 600억이네요. 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지금 목표를 25년도는 730억으로 또 잡고 그럼 130억이 더 늘어나는 거네. 허용익한 2월 체납을 봤을 때는 130억이 더 늘어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제가 체납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자꾸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피해를 악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내시는 분들 아무래도 뭐 올해도 보면 지방세도 그렇고 거의 60억씩 나와서 세이지까지 160억 정도가 되는 건데 가장 큰 이유가 경기 침체가 가장 지속되는 이유가 돼서 지금 못 내시는 분이 많다. 그리고 와서 지방 소득세도 한 2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아시면 대형창고 중공 나가는 이유에 제가 했지만 거기에도 못 내시는 분 자꾸 이게 연관은 다 경기 침체가 연관이 다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못 내시는 분들이 더 생겨서 작년보다는 120억 정도가 지방세 저희가 그 작년에 기동대 처음 시작했죠. 두 분이 하시나요? 네. 서울시는 지금 2001년도에 8월달에 최고를 하고 20년간 체납 세금을 3조 6천억 정도 징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745만 건을 해가지고 3조 6천억을 받았다는데 물론 서울시의 세수하고 뭐 이천시하고 비교는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그 기동대 2명이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좀 더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이거는 뭐 많이 늘려서 저희가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건 당연하고요. 근데 저희도 그 두 분이 지금 계속 이제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실제로 뭐한 28억 정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될 건지는 뭐좀 심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 그 집안
압수하고 그럴 때 경찰이 같이 동원되나요? 네, 같이 동원돼서 가족 수색이나 수사할 때는 작년에 그런 게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같은 수색 같은 거. 가족 수색은 한 17건 정도 했고요. 범행치만 237건 했고요. 뭐 그 정도.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이천시가 법인이 말 그대로 없어졌거나 또 그 사업하다가 말고 아예 그냥 뭐 사람이 사라진 경우 이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법인이 만약에 그 폐지됐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길은 없나요? 그 대표자한테 이렇게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수영관리과장 김문희입니다. 그 폐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법인의 과정주주를 봐서 그분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해서 지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9건을 지정을 해서 1억 4,7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법인 대표였던 분한테 부산권 청구. 대표보다는 이제 그 과정주주. 아, 예, 그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의 50%를 초과한 그 과정 주주에 대해서 저희가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합니다. 그럴 121조입니다. 2025년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184억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정리율이 25.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체납액을 2월을 봤는데 730억이나 되고 있고요. 체납액은 이런데 체납자 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체납자 수. 네, 이거는 이제 금액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고액 체납자가 많은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체납자 수 추이는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고액 체납자가 계속 지금 이 체납액을 늘리고 있는 건지? 체납자 수까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은 정확하게 한 건 없는데 예, 체납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많이 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그 가게나 이제 법인 같은 경우 담세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체납돼 있고 또 이제 체납 처분 유예 건수가 2023년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25억으로 해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올해 1월달에 20억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납세 정보를 지정을 해서 이제 체납 유예를 한 상황이어서 이제 납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체납 건수는 납세 수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는 있으면 고액 체납자가 몇 %나 되는지 그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네, 그건 지금 다시 확인했어요. 네. 우리 이천시도 명단은 공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3년도에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24년도에도 명단 공개를 했습니까? 24년도에도 법인을 21개 법인하고 그 개인은 27명을 해서 48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방세 징수법 그 11조에 의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제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바로 그 명단을 공개할 게 아니라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좀 유예 기간을 두시고 약간의 어떤 압박이라고 할까 내지는 동기부여를 좀 주시면서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유도를 한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절차 지금 현재 절차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실 명단 공개는 11월 정도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분납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것도 그 조례를 봤어요. 2000시 시세 징수 조례를 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또 이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를 안
뒀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임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제가 보기엔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천시에는 체납 소멸이나 결손 처분의 프로테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체납 소멸도 이천시에도 있죠? 그 5년이 저희가 이제 네. 지금 그 채권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금액에 따라 틀리긴 해요. 5천만 원 기준으로 5년 또 뭐 이상이면 뭐 10년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체납 소멸이 사실은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요청을 한 시기부터 다시 그 기간이 산정이 되는 거죠? 징수 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채권 확보해서 압류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중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면 그 체납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요. 독촉 안내를 했어요. 네. 그 시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쵸 독촉이 끝나는 시점부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120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위에 그 표를 보면 2025년도 그 목표치죠. 목표치인데 이제 해외 수입이 2024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별도가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021년부터 이 세외 수입의 어떤 추이를 이렇게 쭉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25년도에도 세외 수입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게 추계하는 거를 조금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네,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그 전에보다는 최대한 예산일 수도 있고요. 지금 2025년에 당초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 때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최종 갔을 때 2024년까지 아마 최종 예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보면 기부금 수입이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가 세입은 이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뭐 저희가 다시 한번 2024년까지는 최종 예산인지, 2025년은 이제 당초 예산이니까 그 차이가 이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네, 별도로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주시고 여기 이제 목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2025년도 이제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고가 됐어야 될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세입을 잘 잡아줘야지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말씀, 총장님 무슨 말씀 아니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이 지금 지방세에 관련돼가지고 아주 좀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이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천의 하이닉스만 그 대조적으로 상당히 지금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올해 상당히 이천시에 많은 예산을 이제 시정세를 납부할 예정인데 그 갭이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있다. 2등 그룹이 있잖아요. 선미디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외에 차이가 지금 그 하이닉스 빼고는 다 지금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지금 이제 2005년 지방세가 목표가 4,800억 되잖아요. 네, 그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인데 이 지출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작년에는 긴축 재정을 했죠. 네, 긴축 재정을 해서 잘 오셨는데 이 세외 수입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계획적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맞는 것이고요. 아까 재정 안전한 기금에 일정 부분 뭐 금방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유는 당겨놓고 있다가 저희가 그 세출 부분에서는 우선 순위를 맞춰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순위에 맞춰서 적기에 선정에 투입이 될 수 있게 같이 이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은 세입대로 하지만 세출도 뭐 우선순위가 어떤 게 지금 그 시기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적기에 투입해서 바로 사용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이거를 빨리 이제 단계로 휴양산 개발한다고 했을 때 2017년 이 정도 됐죠?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얘기했죠. 물론 이제 여부총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휴양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매입비가 한 200억 좀 더 되게 이렇게 들었었어요. 2017년도, 18년도에. 지금은 매입비가 다운돼서 440억, 거의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이닉스 세수가 좋을 때 일단 매입을 먼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400억 정도 해서 매입을 먼저 해놓으면 개발이야 뭐 그 이후 시장이 하던 또 다시 뭐 재생이 되면은 해나가는 거지만 안 되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안 해놓고 있다 보면은 또 그때 가서는 매입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남부권에 대한 어떤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세수 좋을 때 투자라고 해야 될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 들어왔을 때 어떤 순위를 어떻게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지가 고민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은 거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 정할 때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 딱 드릴 수는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감 충분히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한 평의 상가가 2008년도가 이때 당시에 27억 원 주고 했대요. 그때 비난을 되게 많이 샀는데 지금은 금가로 올라가지고 460억인가 400억이 넘게 이렇게 이제 뛰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그 한평 박지 그쪽에 그거 보러 또 그렇게 많이 온대요. 관광객들이. 마찬가지예요. 휴양산에 제가 금강을 얘기했죠. 금성아지 이야기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때 해놨으면은 지금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이닉스 통해서 이 세수 많이 나올 때, 세수가 좋을 때 그런 부분들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쪽에 예산 사업에 그런 게 있다면 건의드리거나 이제 우선순위 정할 때 저희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의원님 없음으로 경제재정 수감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